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가계도 분석 한 번씩 다 해봤죠? 그래? 이거 여러분 스스로 해보고 선생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일단 우열관계를 파악을 하는 건데, 우열관계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동일한 표현형의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표현형이 자손한테 갑자기 나타나면 이 표현형이 열성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표현한 유전자는 부모한테 있을 텐데 그 부모가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 가계도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맹이 있고, 선생님은 풀이 과정에서 라지 T, 스몰 T를 썼으니까 T로 쓸게요. 자, 일단 우열을 먼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맹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몇 번 부모에게서 태어나 몇 번을 보면 돼. 일단 그쵸, 표현형이 똑같은 부모를 찾습니다. 근데 4, 5는 안 되니까 1, 2를 찾았어요. 자, 1, 2에게서 갑자기 미맹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얘가 미맹이 태어나려면 1번이나 2번 적어도 하나는 미맹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표현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미맹이 열성, 그 다음에 정상이 우성입니다. 됐나요? 근데 아마 풀이에는 선생님이 잘못 밑줄 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 유전자는 미맹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여기 밑에 글은 제대로 잘 되어 있으니까 요 밑줄만 여기다 쳐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풀이 수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번과 2번 사이에서 태어난 4번을 통해 가지고 미맹이 열성, 정상이 우성임을 알았어요. 얘가 정상이고 그 다음에 스몰 t가 열성으로 미맹입니다. 여기까지 듣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유전자형을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유전자형을 뭐 먼저 하냐면 얘 있죠? 열성의 동형 접합부터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얘가 미맹이를 나타내려면 스몰 t, 얘도 스몰 t여야 돼요. 여기서 하나 더 하기 전에 얘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인지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성염색체 중에 Y염색체라면 4번에서 나타나면 안 되겠죠? 여성이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S염색체라면 아버지가 우성이면 거기서 태어난 딸은 전부 다 우성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X염색체의 유전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얘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이다 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4번과 6번은 동형 접합임이 확실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 각각 스몰 t는 누구한테 와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스몰 t를 가지고 있지만 뭐를 표현하고 있어요? 정상이니까 라지 t. 자, 그 다음 6번과 4, 5번 볼게요. 6번의 스몰 t는 4번한테 하나 왔을 거고, 그 다음 5번한테도 하나 와야죠? 맞나요? 자, 근데 5번의 표현형이 뭐예요? 정상이니까 라지 t를 가져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7번도 할 수 있어요. 7번은 4번한테서 뭐만 받을 수 있어요? 스몰 t만 받을 수 있고, 근데 표현형이 뭐예요? 정상이니까 라지 t를 가져야 합니다. 자, 3번을 볼게요. 자, 1번, 2번 둘 다 잡종인데 3번입니다. 3번은 일단 라지 t를 갖는 게 확실하죠? 그런데 요 나머지 하나는 라지 t이거나 스몰 t이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 유전자는 미맹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인 거고, 가족의 구성원들의 유전자형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자, 이제 4와 5에서 자손이 한 명 더 태어날 때 태어난 자손이 미맹일 확률. 자, 4가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스몰 t. 5가 줄 수 있는 건 라지 t, 스몰 t. 그러니까 자손은 이렇게 태어나서 2분의 1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3이 미맹인 여자와 결혼해서 미맹인 자손을 낳을 확률이에요. 3이 스몰 t랑 결혼을 해서 스몰 t가 나올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가 뭐를 확정해야 돼요? 3번을 유전자형 확정을 해야겠죠.
근데 3번이 가능한 게 우선 1과 2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얘네들입니다. 맞나요?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t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가 필요한 건 스몰 t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3번이 뭐여야 돼? 라지 t 스몰 t여야 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100% 확률로 얘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 라지 t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쵸. 요 세 개 중에 두 개입니다. 그래서 3분의 2의 확률로 얘를 만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3분의 2의 확률로 라지 t 스몰 t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에서 태어날 수 있는 얘의 확률을 또 구해주면 되겠죠? 미맹인 여자가 줄 수 있는 건 스몰 t, 그 다음에 3번이 줄 수 있는 건 요거. 자, 그러면 요거겠죠? 그러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3분의 2의 확률로 얘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태어나는 얘는 2분의 1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3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확정인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준 다음에 여기서 4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2였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파악했으면 아주 잘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뒤에 풀이 나와 있고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성으로 밑줄 쳐주면 되고 나머지 풀이 내용들은 큰 이상은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혈액형 보도록 할게요. ABO식 혈액형인데 우리가 표현형이 바로 유전자형인 걸 알 수가 있어요. O형과 AB형은 바로 유전자형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O형 같은 경우에는 O가 있을 거고 AB형은 AB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AB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궁금한데 자, 1과 2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B형이 있어요. B형. 자, 1번은 B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B라는 유전자는 누구한테 와야 돼 일단? 2번한테 일단 B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얘가 아직 B형인지 뭐 AB형인지 몰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자, 2번은 B형일까요? AB형일까요? 왜 B형이죠? A, B라면 가정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A, B라는 가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 보세요. 미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O만 줄 수 있습니다. 얘는 B만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B, O가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확정을 할 건데 1번의 후보는 AA나 AO 둘 중에 하나예요. 맞나요? 자, 그랬을 때 AA일까요? AO일까요? 가정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얘라면 얘랑 결혼해서 낳은 자손이 어떤 혈액형이 나올 수가 없죠? B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얘는 A랑만 만나기 때문에 B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얘는 AO였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3번 유전자형은 뭐죠? B, O가 될 거. 그 다음에 4번은 A, O가 되겠죠. 이거 맞아요? 이렇게 나왔나요? 좋아요. 그럼 2의 혈액형은 B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형 다 표현했고 그 다음에 3과 O형인 여자 사이에서 B형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입니다. 자, B5랑 O랑 결혼해가지고 뭘 만들 거예요? 근데 B형일 확률이 2분의 1인데 여기서 아들이에요. 딸이 태어날 확률이 2분의 1, 아들이 태어날 확률이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입니다. 됐나요? 이거 됐어요. 자, 그러면 3과 O형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B형일 확률. 태어난 아들이 B형일 확률. 태어난 아들이 B형일 확률. 이미 아들은 태어났지.
그럼 걔가 B형의 확률이 몇이에요? 다른 거 알겠어요? 이 문장은 지금 B형이면서 아들이 태어날 확률 두 가지를 다 계산을 해줘야 돼. 됐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질문한 거는 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혹은 아들이 태어날 때 이미 아들은 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확률을 계산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차이점 알겠어요? B형이면서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B형인 거 확률 곱하기 아들이 태어날 확률 같이 계산해 줘야 되는데, 만약 문장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들이 태어날 때 근데 이미 아들 확정이야. 그러니까 B형의 확률만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꼼꼼히 잘 읽어야 돼요. 알겠나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성염색체 연관 유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미 정록생명이면서 이제 정록생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정록생명이면은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인데 열성으로 유전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일한 표현형의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우열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문제 조건에서 충분히 판단하거나 이런 조건을 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일단은 이제 정록생명이니까 X 염색체 위에 있으면서 열성으로 유전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인 경우에는 뭘 먼저 하는 게 좋냐면 남성의 유전자형을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남자는 X 염색체를 한 개만 갖기 때문에 남자의 표현형은 그대로 남자의 유전형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남자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 남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생명이 열성이고 정상이 우성임을 알아요. 뭐 X랑 X 다시라고 해도 되고 X 라지 R 그 다음에 X 스몰 R이라도 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오늘은 라지 R로 할게요. 얘가 정상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우열이 판단이 됐으면 이렇게 문제에다가 옆에 적어주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좀 편해요. 자, 아무튼 1번 보게 되면 생명을 띄죠. 그러니까 X 스몰 R Y. 자, 그 다음에 3번은 X 스몰 R Y. 자, 7번도 할 수 있죠. X 스몰 R X 스몰 R. 6번은 X 라지 R Y. 8번도 X 라지 R Y.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손한테서 부모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는데, 자 6번의 X 염색체는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정상적이니까 2번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라지 R이고 요거 나머지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맞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5번이 X 염색체는 1번한테서 무조건 하나 받죠. 5번이 그러니까 얘는 스몰 R을 가져야 되는데 표현형이 뭐예요? 그래서 라지 R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7, 8과 4를 볼게요. 일단은 8번을 봤을 때 여기서 하나 와야겠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는 여기서 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여기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라지 R 스몰 R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9번 10번 보게 되면 얘는 이란성 쌍둥이인데 동그라미니까 여성이에요. 그럼 여자는 X 염색체 두 개를 갖죠? 맞나요? 하나는 무조건 누구한테 와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무조건 라지 R을 가죠. 나머지 하나는 누구한테 와야 돼? 근데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형 모두 다 표시했고 2번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조건이 없으면 그냥 냅두면 돼요. 그 다음 유전자형이 보인자인 사람 확정인 건 4번 5번 9번 10번까지 됐나요? 자, 핸드폰 지금 울린 사람 지금 울렸잖아요. 카톡 누구야? 자고 있니? 깨우지 마세요. 핸드폰 확인해 보세요. 무음인지. 선생님 이따가 수업 끝나고 선생님한테 오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유전자형이 보인자인 사람은 자 4번 5번 일어난 김에 공부하세요. 수업 들으세요. 9번 10번입니다. 알겠나요? 다음에 9와 10이 보인자 확률은 100%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얘는 우성입니다. 이미 이 조건을 알고 푸는 거예요. 자, X 염색체 연간 유전인데 피부 얼룩증이 우성인 거. 그러면 다시 옆에다 표현해야겠죠. 얘가 얼룩증. 자, 그 다음에 얘가 정상입니다. 정상이 항상 우성이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남자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2번은 피부 얼룩증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라지알. 누구야? 가져오세요. 누구야? 누구야?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합니까? 아, 누구야? 핸드폰 이쪽 어딘가에서 들렸는데. 양심적으로 수업 끝나면 선생님 찾아오세요. 알겠죠? 어디까지 했지? 자, 2번 했고 이제 남성 할게요. 남성부터 파악하면, 자, 4번은 정상이죠? 그러니까 요거. 그 다음에 6번 정상이죠? 요거. 7번 표현했죠? 요거. 그 다음에 여자 중에 열성의 표현형이 뭐예요? 정상이죠. 그러니까 1번은 요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1번과 2번 사이에서 태어난 3번 볼게요. 3번은 아빠한테서 무조건 라지아를 받고 엄마한테서 뭐만 받아요? 스몰 R만. 자, 그 다음에 3, 4에서 태어난 5를 볼게요. 5번은 아빠한테서 뭐만 받아요? 스몰 R. 근데 뭐를 표현하고 있죠? 피부 얼룩증.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유전자는 모두 다 표시했고, 7의 유전병 유전자는 누구한테서? 3번. 그치? 3번은 또 2번한테서 왔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7에서 3에서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니까 2에서 3에서 7로 물려받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상 남자와 결혼합니다. 자, 정상 남자는 그렇죠. 스몰 R Y. 5번은 X 라지 R X 스몰 R. 됐나요? 자, 이렇게 둘이 결혼했을 때 어떻게 되냐?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라지 R 스몰 R. 그 다음에 아빠가 줄 수 있는 건 라지 R이랑 Y. 됐나요? 그래서 라지 R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정상인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그쵸, 4분의 2니까 2분의 1입니다. 됐나요? 요거 한 번씩 꼭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풀이에선 H를 썼으니까 여러분들 뭐 문제에서 따로 알파벳을 정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편한 걸로 정해서 풀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의 가계도 분석이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수능 볼 때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미지의 가계도 분석,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가계도 분석을 어떻게 하냐? 보통 1번, 2번 단계로 해보면 됩니다. 됐나요? 만약 이게 안 되면 문제에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을 보면서 해주면 돼요. 자, 1번 우성과 열성을 먼저 파악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찾을 때 볼 때 동일한 형질의 부모를 먼저 찾는 걸 우선으로 하세요. 그래서 동일한 형질의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형질이 자손에게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이 갑자기 나타난 형질이 열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열을 판단했으면 두 번째는 이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파악을 해주는데, 문제 99.999%는 X염색체예요. 성염색체라고 나와 있으면. 왜냐 Y염색체는 너무 쉽잖아요. 그쵸? 자, 한번 볼게요. 뭐 Y염색체 연간 유전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표현형이 다를 경우에는 Y염색체 유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 X염색체 연간 유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자, 이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X염색체 위에 있는 형질이 열성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열성이면 아들은 무조건 열성, 아버지가 우성이면 딸은 반드시 우성이 성립을 해야지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의 힘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성립이 안 돼, 그러면 X염색체 유전이 아니겠죠? 맞나요? 게다가 여성에게서도 나타나. 그럼 Y염색체 유전이 아니니까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만약에 이 형질이 x 염색체 위에 있는데 우성 유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성이면 딸은 반드시 우성. 어머니가 열성이면 아들은 반드시 열성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열로 기억을 해주면 편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립이 안 되면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 유전자형을 파악을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파악해주는 게 좋냐면 상염색체 유전인 경우에는 열성의 동형 접합인 개체부터 파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고, X염색체 유전인 경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유전자형이 그대로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남자, 그 다음에 열성의 동형 접합인 여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네. 연습해 볼게요. 이제 우열 판단할게요. 정상과 유전병 중에 우성은? 정상. 그렇지. 우성은 정상. 열성은? 유전병이죠. 자, 성상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유전자는 성염색체, 상염색체. 아빠가 우성이네. 네. 가정을 해보세요. 아빠가 우성이야. 그럼 얘는 뭐 라지 R Y겠지. 딸한테 무조건 라지 R이 물려주지. 그럼 우성의 표현형이 나타나야 되지. 근데 열성의 표현형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X염색체 유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딸한테도 나타났으니까 Y염색체 유전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얘는 상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형 뭐부터 하냐면 열성, 동형 접합, 스몰R, 스몰R. 그러면 부모한테 하나씩 와야 되네. 근데 부모가 정상이네. 이렇게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정상은 뭐예요? 열성. 아니 정상이 정상이 유전병. 유전. 우성이 유전병. 우성이 유전병. 그 다음에 열성이 뭐야? 정상이죠. 됐나요? 그 다음 성상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우성의 아버지에게서 열성의 딸이 태어났네요. 그럼 X염색체 유전이 아니고, 엄마도 나타났으니까 Y염색체 유전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스몰 a 스몰 a라고 하면 얘는 스몰 a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는 라지 a가 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게요. 1분 줄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열 파악하고 성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밑에 조건이 추가적으로 있죠. 1과 2는 유전병 유전자를 한 개씩 가지고 있다. 왜냐면 얘는 우성의 아버지에게서 우성의 딸이 태어났어요. 그다음 우성의 어머니에게서는 열성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성인지 상인지 조건을 보면 판단할 수 있어요. 표정을 밝게 하고 푸세요. 알겠죠? 문제를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 그렇게 인상을 쓰고 문제를 죽일 때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재밌네 이러면서 푸세요. 알겠죠? 자, 조건을 봐야지 우리가 성인지 상인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1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얘가 우열인지는 바로 판단이 되겠죠. 자, 정상은 뭐예요? 우성과 열성 중에 우성이 이제 정상이고 열성은 유전병입니다. 왜냐면 동일한 정상에서 갑자기 유전병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성상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우열이 판단이 돼서 이제 아빠와 딸의 관계를 봤더니 이 경우는 이제 X염색체 유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상염색체 유전도 가능합니다. 맞죠? 자, 근데 이 조건을 볼게요. 1과 2는 유전병 유전자 하나씩 가지고 있대요. 됐나요? 그러면 만약에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R에 대한 유전자를 몇 개씩 가져야 돼요? 2개를 가져야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유전병 유전자가 하나래. 그럼 나머지는 정상 유전자여야겠지.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1번도 같아야 돼요. 맞죠? 근데 어때? 표현형이 다르지. 네. 그러면 우리가 가정한 게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죠. 우리가 뭐라고 가정했죠? 얘가 상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가정했죠. 우리가 가정했는데 가정에서 풀어봤더니 1과 2는 유전병 유전자를 한 개씩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스몰R을 줬어. 근데 R에 대한 거 2개씩 채워야 되니까 스몰R이 한 개면 라지 R이 나머지 채워야 된단 말이지. 근데 2번은 성립이 돼요. 그럼 1번도 얘랑 같은 표현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처음 가정한 게 틀렸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염색체 유전인데 딸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X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스몰R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요런 형태란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요게 될 거고 맞나요? 엄마는 정상의 표현형이니까 라지아를 갔는데 1번한테 있는 요 스몰R은 누구한테 받아? 엄마한테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조건을 잘 파악을 해주면 성인지 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사람의 유전병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랑 우리 이번 주에 또 안 들었죠? 다음 주에 또 언제 들었죠? 그리고 끝나니? 네. 금요일. 놀랬어. 그래서 오늘 진도 쭉 최대한 많이 빼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진도 완전히 종료하는 걸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은 여러분 부교재도 가지고 와야 돼요. 알겠나요? 그리고 나서 바로 시험이죠. 다다다 10월 5일. 근데 그 주에 우리가 한글날도 쉬고 개천절도 또 있고 많이 빠질 텐데. 엄청 빠져가지고 다음 주에 진도 다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빡세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도를 나간 게 아니고 숙제를 같이 풀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새로운 단어. 그래도 우리 여러 개 풀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가게도 선생님이 나눠준 문제 풀면 하나 푸는데 50분 걸릴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사람의 유전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병과 돌연변이인데 돌연변이는 무엇이냐면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있는 염색체나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생식세포에 생긴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데 뭐가 돌연변이냐면 봐봐 우리 사람의 손가락은 대부분 5개죠. 근데 우리 다지증은 6개잖아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돌연변이야? 다지증이 우성인데? 네. 다지증이 우성이잖아. 손가락 6개인 게. 네. 5개인 건 열성이야. 네. 그러면 만약에 돌연변이라고 따지면 사람 5개인 게 돌연변이야? 6개인 게 돌연변이야? 자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열은 그냥 잡종의 표현형을 나타낸 거고 이 돌연변이는 무엇이냐면 그냥 많은 게 그냥 일반적인 형태고 좀 다른 걸 그냥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두 개를 섞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대부분의 것들과 좀 다른 것들을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유전병은 무엇이냐면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으로 몸의 형태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병으로 돌연변이는 이제 유전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병은 생식세포를 통해서 자손에게 유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의 유전병은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이상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염색체랑 유전자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 응축이 돼서 나타나는 막대 모양의 구조물을 염색체라고 하고 유전자는 뭐였죠? 그 특정물 그 사람의 형질을 결정하는. 그렇죠. DNA에 있는 그치 염기서열 중에 사람의 형질을 결정하는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했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염색체 이상,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염색체 이상 크게 숫자 이상과 이제 구조 이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숫자 이상은 이상한 숫자다 해가지고 이수성. 그 다음에 배수성은 배다. 그래서 배수성이라고 하는데 배수성은 이거예요. 사람은 보통 2N이죠. 근데 어떤 식물들 같은 경우에 4N이 있고 6N이 있고 8N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수성이라고 하는데 이 배수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식물에서만 존재하고 동물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는 보통 숫자가 한두 개 다른 유전병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알겠나요?
우리가 먹는 밀가루 있죠? 그 밀이 아마 4N인가 6N일 거예요. 그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4개인가 혹은 6개가 한 그룹을 이루고 있는 애들입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 염색체 구조 이상은 결실, 중복, 역위, 전좌가 있어요. 자, 그다음 유전자 이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염색체 숫자 이상 돌연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인은 무엇이냐면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 숫자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식세포가 수정해서 염색체 숫자가 정상보다 한두 개 많거나 적은 자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분리가 언제 일어날 수 있냐면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느냐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식세포가 가지는 애들 그 뭔가 구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됐죠?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1회 일어났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수 1분열에서는 뭐가 분리가 되죠? 상동 염색체랑 염색 분체 중에 상동 염색체입니다. 그 감수 1분열에서는 원래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비분리가 됐다는 얘기는 상동 염색체 분리가 안 됐다는 얘기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후기에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졌어요. 저희가 중기원이죠? 자, 그러다가 후기가 될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같이 끌려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염색체만 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2분열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염색 분체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각각의 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원래 정상이라면 얘가 지금 몇 N은 몇이에요? 2N은 4죠? 1, 2, 3, 4. 그 2N은 4였어요. 얘를 통해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면 몇이 나와야 돼요? N은 2가 나와야 되죠. 근데 얘는 3개, 3개, 1개, 1개입니다. 자, 그래서 정상보다 1개가 많은 게 2개, 정상보다 1개가 적은 게 2개씩 나타나게 돼요. 자, 보면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가 되니까 이 과정에서 태어난 모든 생식세포가 비정상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럼 이제 유전자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작은 염색체 위에 R이라는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라지 R, 스몰 R이에요. 근데 얘가 2배가 됐으니까 사실은 여기랑 여기에 다 라지 R, 라지 R이 있고 여기랑 여기에는 다 스몰 R, 스몰 R이 있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근데 얘가 비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라지 R, 스몰 R이 같은 세포로 들어갑니다. 됐나요? 그럼 얘가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에 라지 R, 스몰 R이 같이 있는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쪽 세포에는 라지 R도 없고 스몰 R도 없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한번 일어났을 때 보도록 할게요. 감수 2분열에서는 뭐가 분리가 되죠? 염색 분체. 근데 2분열에서 비분리 됐다는 얘기는 염색 분체가 비분리 됐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한번 볼게요. 자, 1분열 중기, 그 다음에 1분열 후기에선 정상적으로 상동 염색체들이 분리가 됩니다. 그다음 한 번만 일어났으니까 왼쪽에서는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됐어요. 근데 오른쪽에서 요 붉은색이 비분리가 파란 이 녹색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쪼개져야 하는데 한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얘 아까 2N은 4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이라면 N은 2가 나와야겠죠. 생식세포가 얘 2개 정상보다 1개 적은 거, 정상보다 1개 많은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수 2분열에서의 비분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반은 정상, 반은 비정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염색체 숫자가. 됐나요? 이제 유전자 볼 거예요. 자, 얘는 라지 A, 스몰 a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잡종이에요. 근데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가 되니까 라지 A랑 스몰 a랑 나눠졌어요. 맞나요? 맞나요? 자, 그래서 라지 A가 들어가니까 얘가 라지 A, 라지 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녹색에선 스몰 a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스몰 a가 한 곳으로 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스몰 a가 없고 여기서 스몰 a가 2개가 나오게 돼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면 좋으냐면 둘 다 잡종이죠. R에 대해서 잡종, A에 대해서 잡종이었어요. 근데 일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 상동염색체가 비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즉 대립 유전자들이 같이 끌려갑니다. 됐어요? 근데 이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 대립 유전자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스몰 a, 스몰 a인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잡종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스몰 a, 스몰 a를 가지는 생시세포가 나타났어요. 그럼 얘는 몇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얘는 분리가 됐으니까 같이 안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는 분리가 됐으니까 각각 들어간 거고 염색 분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요 개체에서 생시세포를 만들었는데 라지알과 스몰알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럼 얘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안 됐으니까 같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몇 분열에서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잡종의 유전자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유전자형, 생시세포 유전자형을 보고서도 몇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시세포 전체를 봤을 때 전체가 염색체 숫자가 이상하냐, 반만 이상하냐에 따라 가지고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염색체 비분리 현상은 요 둘 중에 요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다양한 조건들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페이지. 자, 이제는 성염색체예요. 근데 이제 정록생명 보인자인 여성이 있습니다. 자, 정록생명 보인자는 결국에는 라지알, 스몰알 잡종이란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방금 배운 대로 똑같이 해주면 돼요. 왜냐면 여성 같은 경우는 X가 두 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염색체 유전이랑 거의 똑같이 이 원리를 적용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어차피 두 개씩 존재하니까. 됐나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난자의 구성을 통한 성염색체 비분리 시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가 일단 정상입니다. 근데 어떤 난자를 봤더니 라지알이랑 스몰알이랑 같이 들어있어요. 그럼 1분열과 2분열 중에 어디에서? 1분열. 그렇죠.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비분리로 원래 각각 대립 유전자였던 라지알과 스몰알이 같이 묶여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구성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어떤 난자를 봤는데 라지알이 같이 들어있거나 스몰알이 같이 들어있어요. 얘 어디에서 비분리?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얘는 염색체 숫자가 다 비정상이죠? 얘는 정상보다 한 개 많고 얘네 두 개는 정상보다 한 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반은 비정상, 반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정자할게요. 정자는 X, Y죠? 그러면 정상적인 정자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자를 봤더니 X랑 Y랑 같이 들어있어요. X, Y 관계가 원래 상동 염색체잖아. 맞죠? 근데 상동 염색체가 같이 들어있네? 몇 분열에서 비분리? 그렇죠. 1분열에서 비분리. 됐나요? 자, 어떤 정자를 봤더니 XX 또는 YY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X랑 Y는 떨어졌으니까 상동 염색체 분리는 정상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같은 것끼리 들어있으니까 몇 분열에서?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정상보다 많고 얘는 정상보다 적고 전체가 다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1분열. 그 다음에 얘는 반은 정상, 반은 비정상. 그러니까 2분열에서 비분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끝나지 않았어요. 시계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염색체 비분리와 자손의 염색체 숫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분리가 일어나서 어쨌거나 정상보다 한 개 많은 생시세포와 정상세포가 수정하게 되면 정상보다 염색체 개수가 한 개 더 많은 세포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비분리로 인해서 정상보다 염색체가 한 개 적은 생시세포와 정상 생시세포가 수정하게 되면 정상보다 한 개 적은 개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유전병의 예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크게 상염색체 숫자 이상과 성염색체 숫자 이상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상염색체 숫자 이상은 상염색체 비분리에 의해서 나타나며 남녀 모두에게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염색체는 남녀 모두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됐나요? 자, 대표적인 거 다운 증후군이랑 에드워드 증후군이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입니다. 21번 염색체가 3개이다. 다운 증후군 이건 알 수 있겠죠. 많이 들어봤으니까 지금 알아야 돼요. 알겠죠? 21번 염색체는 다운 증후군이다. 21번 염색체가 3개면 그 다음에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다. 자, 외울 때 자, 여러분 몇 살이죠? 18살이에요. 내가 약간 영국에서 태어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본인의 이름이 에드워드인 거야. 몇 세? 18. 그러니까 에드워드 증후군은 내가 18살이잖아요. 그러니까 18번 염색체가 3개다. 몸으로 외우세요. 내가 에드워드인데 이렇게 오르는 거지. 그럼 내가 에드워드인데 18살인데 이게 3개야. 알겠나요? 에드워드 몇 세? 에드워드 몇 세? 그러니까 에드워드 증후군은 몇 번 염색체가 몇 개? 18번 염색체가 몇 개? 3개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입니다. 그래가 정상보다 한 개씩 많은데 성염색체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상염색체 숫자만 이상하니까. 그래서 상염색체가 정상이 44개인데 45개입니다. 특징은 21번 염색체가 3개, 그래서 총 염색체 숫자는 47개. 일반적으로 머리가 작고 양쪽 눈 사이가 멀며 지적장애와 심장기형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중에 뭐였지? 김우빈 나오고 그 제주도 배경으로 했던 우리들의 블루스, 거기에 아마 한지민 언니로 나온 분이 실제로 이 다운 증후군을 가졌는데 다운 증후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기자로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에드워드 증후군 똑같은 이유로 44개의 보다 많은 45개의 상염색체를 갖고 18번 염색체가 몇 개? 총 염색체 수 몇 개? 47개. 심한 지적장애, 심장 여러 기형으로 유하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염색체 숫자 이상으로 할 겁니다. 자, 에드워드 몇 세? 18세. 여러분 몇 살? 오케이, 잘 외웠어요. 고생했어요.